감정은 도구다. 하지만 그 도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너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된다. 분노, 불안, 질투, 좌절. 이 감정들은 너를 파괴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분노가 올라올 수 있다. 그건 인간이기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분노를 그대로 쏟아냈을 때 관계는 망가지고 기회는 날아가며 너는 너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추락하게 된다. 불안은 경고다. 하지만 그 불안을 그대로 믿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채 평생 가능성의 문 앞에서만 서성이다 끝나게 된다. 질투는 비교에서 온다. 그 비교를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남의 삶에 갇혀 자신의 길조차 잃게 된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통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감정이 곧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곧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세상은 감정에 휘둘리는 자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냉정한 사람, 통제된 사람,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러니 지금 묻는다. 너는 너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짜증이 올라올 때 화를 억누를 수 있는가? 불안이 몰려올 때 그 안에서 숨을 고르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너에게 통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통제는 훈련에서 온다. 단호한 훈련, 매일의 훈련, 자신을 다시 잡아세우는 훈련.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도 다시 내 손에 들어오게 된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억누르거나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짜 통제는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이다. 감정은 언제나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분노는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신호고, 불안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알림이며, 슬픔은 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메시지다. 이 신호들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읽지 않는다. 그저 반응한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휘둘리고 그 휘둘림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감정은 항상 훈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단지 일회성 통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내면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훈련은 어렵다. 왜냐하면 감정은 강렬하고 즉각적이고 무의식의 뿌리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통제는 더 중요해진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듯 내 감정도 길들여야 한다. 감정을 억지로 조이려 하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된다. 하지만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뿌리를 이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선택을 쌓을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너를 망치는 감정이 아니라 너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 이 차이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번 관계를 깨뜨리고 매번 기회를 놓치고 매번 후회 속에 자신을 질책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략을 세우며 마지막 순간에도 선택을 지배한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세상은 감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예측이 어렵고 믿을 수 없으며 결국 중요한 자리에 두기엔 위험하기 때문이다. 반면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그는 신뢰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로 인생을 확장한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보자.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자주 실망하며 너무 깊게 상처받고 있다면 지금 이 바로 훈련을 시작할 시점이다. 그 훈련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일상 속에 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3초만 숨을 고르는 것, 불안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한 장의 종이에 써 내려가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짜증이 치밀 때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감정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런 사소한 훈련들이 쌓이면은 감정은 점점 너의 도구가 된다. 그때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감정은 절대 너를 망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단지 너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될 때 너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이용해 운명을 바꾸는 존재가 된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삶의 진정한 지휘자다. 그는 상황에 따라 연주하지 않는다. 자신이 선택한 리듬대로, 자신이 설계한 멜로디대로 한 음씩, 한 박자씩 자신만의 인생을 연주해 나간다. 그리고 그 음악은 조용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신뢰를 주고 설득을 만들며 결국 사람을 끌어당긴다. 리더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강자는 감정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받아들이되 그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지 않게 한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인생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단은 늘 감정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가? 너는 감정의 수동적인 노예인가? 아니면 의식적인 리더인가? 그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선택하라.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하겠다. 나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이 선언이 내 뇌에 각인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묶인 인간이 아니다. 너는 지금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설계되고 있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곧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뜻이다.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다. 불안은 집중력을 빼앗고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며 슬픔은 동기를 마비시킨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에너지를 목표에 쏟고 계획에 녹이고 행동에 담을 수 있다면 그때 너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한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들은 감정을 없앤 게 아니다. 감정을 바꿨다. 불안을 경계로, 분노를 연료로, 슬픔을 연단으로 만들었다. 감정이 문제가 아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다. 감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 지금 너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감정이 너를 마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너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해져라. 너는 더 이상 감정에 속아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크고 빠르게 밀려온다. 하지만 파도는 언젠가 잦아든다. 그 순간까지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다면 너는 그 어떤 상황도 지배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감정의 출처를 묻지 마라. 대신 그 감정이 너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지를 물어라. 그 질문은 너를 성장시킨다. 그 질문은 너를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되게 만든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 감정은 곧 방향이다. 문제는 그 방향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이다. 대부분은 감정을 방향키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그저 감정이 끌어가는 대로 간다. 불안하면 멈추고 화나면 공격하고 슬프면 포기한다. 그렇게 감정은 방향이 아니라 더디된다. 하지만 네가 그것을 도구로 삼을 수 있다면 감정은 더 이상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다. 그건 너를 밀어주는 추진력이다. 불안이 왔을 때 이건 내가 더 준비해야 할 신호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이건 내가 실패할지도 몰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같은 감정도 그 해석이 다르면 삶이 달라진다. 너는 감정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감정에 대한 너의 반응을 바꿀 수 있다. 그 반응이 너를 정의한다. 그 반응이 너의 인간성을 말해준다. 위대한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과 다르다. 그들은 감정이 없다가 아니라 그 감정을 통제하고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다.
피아노의 음은 마음대로 치면 소음이지만 의식적으로 누르면 음악이 된다. 감정도 같다. 그걸 아무렇게나 터뜨리면 삶은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고 위험해진다. 하지만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면 삶은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된다. 너는 네 삶의 작곡가다. 그리고 감정은 너의 악보다. 지금 어떤 멜로디를 만들 것인가? 감정에 무너지는 순간 그 악보는 찢긴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순간 그 음표 하나하나가 너만의 서사를 완성한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 반응은 너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 한순간의 말, 그 한 번의 행동, 그 한 번의 폭발이 사람을 떠나게 하고 기회를 놓치게 하며 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감정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운다.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감정 통제에서 시작된다.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실패해도 끝까지 간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감정은 지나간다는 걸. 지금의 격렬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그는 기다린다.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준비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은 감정에 휘둘려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이 차이가 결국 10년 후에 인생을 바꾼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그 신뢰는 가족에게, 동료에게, 사회에 뿌리 내리고 결국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 중심이 네가 되기를 바란다. 너는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네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곧 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다. 그는 공격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연다. 기회는 그를 향해 모이고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감정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원칙을 잃지 않는 사람. 상황이 불리해도 자기 가치를 유지하는 사람.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그게 너여야 한다. 그렇게 되기로 선택해야 한다. 감정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순간 너는 인간을 넘어 리더가 된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내 감정을 경영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더 성숙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은 너는 이미 예전의 너가 아니다. 너는 한 걸음 더 통제력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은 길들여질 수 있다. 너는 이제 알게 됐다.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감정을 이겨낸 삶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이제는 선택하자. 감정이 너를 지배할 것인가? 네가 감정을 지배할 것인가? 그 한 끗 차이가 너의 미래 전부를 결정할 것이다.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너는 그 감정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고 기억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믿음은 네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감정을 바꾼다는 건 단지 감정만 바꾸는 게 아니다. 너의 사고방식, 너의 믿음, 너의 인생 철학까지 모두 다시 써야 하는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표면만 다루기 때문이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진다. 감정은 무시할수록 더 뿌리 깊게 자리 잡는다. 진짜 변화는 깊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왜 나는 반복적으로 분노하는가? 왜 나는 자꾸 불안한가? 왜 나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가? 이 질문을 멈추지 마라.
이 질문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 속에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감정은 처음으로 너에게 배움이라는 선물을 건넨다. 감정은 가르친다. 지금 네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네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네가 어떤 과거에 아직 붙잡혀 있는지를 감정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문제는 너 자신이 그 감정을 부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반대로 하자. 감정과 대화하라. 그 감정이 왜 지금 왔는지, 그 감정이 너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지 정직하게 들어보라. 그때 비로소 감정은 너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일깨우는 교사가 된다. 감정은 거울이다. 너의 마음 상태를 비춰주고 너의 무의식을 드러낸다. 그래서 감정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피하는 사람이다. 그는 늘 외부의 문제를 돌린다.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이 환경이 날 불안하게 해. 이 일 때문에 우울해졌어.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그 말을 이렇게 바꾼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다. 나는 불확실성에 약하다. 나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이 정직함이 변화를 만든다. 감정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다. 내가 내 감정에 책임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키는 내 손으로 돌아온다. 책임을 진다는 건 힘들다. 그건 네가 더 이상 남을 탓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너는 네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생각이 깊어진다. 표현이 조심스러워진다. 반응이 느려진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그의 한마디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는 내면을 먼저 본다. 그는 즉각적인 쾌락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택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결국 존경이라는 가장 값진 감정을 얻는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그는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 중심이 곧 힘이다.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감정이라는 문지기가 서 있다. 성공의 문 앞에도, 도전의 문 앞에도, 사랑의 문 앞에도 항상 감정이 먼저 너를 시험한다. 감정을 이겨내야 그 문을 열 수 있다. 감정이 무너지면은 문 앞에서 멈춘다. 하지만 감정을 통과하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 그러니 기억하라. 감정은 내 적이 아니다. 감정은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은 통과하는 자만에게 열리는 문이다. 통과하기 위해선 단단한 자의식이 필요하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다. 나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다. 이 인식을 가지는 순간 너는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관찰은 곧 통제의 시작이다.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감정이 너를 삼키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너의 손안으로 들어온다. 그 작은 거리, 그 1초의 간격, 그것이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너는 그 1초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매일의 호흡, 매일의 멈춤, 매일의 선택이 그 힘을 키운다. 그 힘이 모이면 너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너는 반응을 선택한다. 그 선택은 곧 지배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어떤 운명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이제 너는 알게 되었다. 감정이 너의 적이 아니었음을. 감정은 너를 망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진실을 들려주려 했던 메신저였음을.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 세상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위태롭고 불안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모든 이의 중심이 된다. 그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제 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마라. 더 이상 화에 휘둘리고 불안에 끌려가고 슬픔에 침몰하지 마라.
너는 파도 위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그 중심은 감정을 꺾는 데 있지 않다.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 뒤에 숨겨진 너의 상처와 믿음을 직면하는 데 있다. 감정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변화할 수 있다. 그 직면이 고통스러울수록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은 크다. 너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미 감정을 관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감정 위에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이제 선택하라. 나는 내 감정 위에 군림하겠다. 나는 감정을 통해 성장하겠다. 나는 이 모든 통제의 과정을 내 인생의 무기로 만들겠다. 그 결단이 지금 너를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바꾸고 있다. 세상은 널 흔들 것이다. 누군가는 널 자극하고 어떤 상황은 내 감정을 뒤흔들며 어떤 실패는 너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중심을 유지하겠다.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다. 이 선택이 단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나선 안 된다. 매일, 매 순간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나는 통제할 수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나를 만들고 있다. 이 말들은 주문이 아니다. 이건 내 신경계를 재설계하는 명령이다. 이 반복이 쌓일수록 너의 뇌는, 너의 몸은 점점 더 널 통제 가능한 인간으로 재구성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바꾼다. 인생을 바꾸는 건 한 번의 결심이 아니다. 수천 번의 감정 앞에서 반응 대신 통제를 택한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다. 그 누적은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너를 재창조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너는 더 이상 예전의 네가 아님을 알게 된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불안에 무너지지 않는다. 남의 말에 요동치지 않는다. 그때 너는 깨닫는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감정에 통제당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자만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감정을 통제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이전의 네가 아니다. 그때부터 너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위기의 순간조차 성장의 재료로 삼는다. 이게 진짜 강함이다. 몸이 세다고 강한 게 아니다. 말이 거칠다고 단단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안에 파도부터 다스릴 줄 안다. 마음 안에 전쟁터를 평화롭게 만드는 자만이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제 너는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너는 단지 감정을 통제하는 단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중심을 나눠주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너의 말이 힘을 얻고 너의 침묵이 울림이 되며 너의 행동이 기준이 된다. 이것이 진짜 리더의 길이다. 이것이 감정을 통제한 자가 걷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하라. 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중심에서 살아간다.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나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도구로 쓰는 창조자다. 이 약속을 매일 반복하라. 이 약속이 너를 지킨다. 이 약속이 너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이 약속이 너의 삶 전체를 바꿀 것이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곧 인생을 주도한다는 뜻이다. 이제 너는 그 주도권을 되찾았다.